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건데, 시황이 조금 많이 애매하지요.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의 등에 업고, 또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첫째는 미국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이란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미국이 생각하기에 이란이 중요한 에너지의 에너지와 관련된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마음대로 어떻게 요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런 와중에 전쟁이 벌어졌고 큰 전쟁이 벌어지면은 당연히 주가가 곤두박질을 쳐야 되는 게 정상인데 상당히 강합니다. 뭔지 모르게. 근데 그 강한 와중에 외국인은 팔고 있고 기관은 샀다가 팔았다 하고 있고, 개인은 뭐 원래 밥이기 때문에 뭐 그래 중요하진 않죠. 개인이 팔면은 올라가는 거고, 사면은 뭐 내려가는 거고, 꼭대기에서는 그 반대가 되겠지만은 지금은 꼭대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월봉입니다. 이때 어마어마했잖아요. 코로나 사태 때 어마어마한 상승인데, 이 어마어마한 상승이 초라해 보일 정도의 상승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우리나라 장이 1980년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1997년 IMF 오면서 그때 한번 뭐 매듭을 짓고, 또 요 코로나 사태 2020년도 이때 하나의 매듭을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새롭게 하나의 파동이 생기고 조정을 받고 다시 파동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파동 1파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정 2파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3파로 보고 있다. 이거를 3파를 쪼개면은 이거를 3의 1파로 보고, 여기를 3의 2파로 보고, 지금을 3의 3파로 보고 있다. 3의 3파가 끝났냐 끝나지 않았냐, 이제 이것이 문제인데, 3의 3파가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다는 얘기는 4파 조정이 제대로 아직 보이지 않았다. 4파 조정이 시작이 됐다 이러면은 뭐 3파가 끝난 건데, 그건 아직 알 수가 없다. 내 실력 가지고는. 나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볼 때 여기 5개월 선, 요 보이죠? 요 5개월 선에 닿지도 않았다. 이게 월봉이 지나면은 나중에 닿게 되겠지만은, 지금 이게 3월봉이죠. 4월, 5월봉이 생기면 이게 닿겠지만은 지금 볼 때 닿지도 않고 조정을 받았다. 이게 더 빠질 건 어쩔 거냐? 주봉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이 3월 15일이죠. 주봉이 크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들어왔다가 재차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이 들어왔는데, 또 큰 공습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공습이 지금 공습보다 뭐 수십, 20배 정도 더 큰 공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전장이 굉장히 확대가 될 건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세계대전의 시발점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게 전쟁이 끝나면은 주식시장 들어가겠다고 한 사람들은 이 장대한 이 파동의 수익을 전혀 보지 못했겠지요. 그리고 현금 들고 있으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니까 결국 현금적인 손실이 생겼겠지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언론에서 안 다루니까. 그보다 더한 사건이 지금 생겼지요. 연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고 이란이 반격을 하고 이란이 박살이 나면서 미국의 뭐 수조 원짜리 수십조짜리 자산들이 박살이 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란이 그 주변국들을 막 때리니까, 미사일로 때리니까 주변국들의 민심이 이란 편에서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가는 국가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편을 드는 국가가 지금 몇 개가 없습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 정도인데, 그리고 중동 주변 국가들이 뭐 이란 편을 조금 들고 있었는데, 지금 러시아를 갖다가 트럼프가 자기 편 비스무리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푸틴이 뭐 성향이 대충 마초 기질이 있으니까, 강하니까 트럼프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와 잘 지내게 되면은 이란은 더더욱 고립될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의 중요한 군사 자산인 레이더 기지가 일부 박살이 났습니다. 이란이 그거를 공격을 했다는데 미국이 그래 허술하지는 않을 건데 누가 도왔을까? 중국이 도왔을까? 러시아가 도왔을까? 북한이 도왔을까? 북한은 도울 능력이 안 될 거고, 중국 아니면 러시아인데 뭐 언론에서는 러시아가 도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는지 아닌지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큰 공습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일봉을 보게 되면은, 자, 이틀 빠지고 올랐다가 이때 더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지고 쌍바닥 찍고 올랐습니다. 요때 박사님은 많이 빠져봐야 쌍바닥이라고 봤고, 나는 요거보다 더 빠질 거라고 봤는데 결국 내가 틀렸죠. 박사님이 맞았습니다. 일단은 일주일을 보면 박사님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더 내려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와 같은 형태의 조정을 받으면 이 3파가 끝나지 않았고 3회 4파가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3회 5파가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박사님 말이 맞으면은 3회 5파가 올라가면은 그때는 완전한 휘날레는 아니지만은 휘날레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7천도 가고 8천도 가고 만도 갈지 모릅니다. 요 밑에서 내 사부님은 7,500 정도를 받습니다. 조심스럽게. 나는 뭐 만도 가고 2만도 간다 했더니 뭐 만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잡아서 7,500 정도를 잡았으니까 7,500 정도는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은 이게 3회 4파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걸로 끝이냐 아니면은 요처럼 수렴 형태로 가다가 다시 올라갈 거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다. 내가 2월달에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영상에서 얘기했는지 내 지인한테만 얘기했는지 뭐 정확하게 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추석 연휴 때 얘기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2월 중순쯤이었죠. 이번 달 안에 갖고 있는 주식 가능하면 다 팔아라. 최소한 90% 팔아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3월달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개박살 날지는 몰랐습니다. 3월, 4월에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시장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많이 올라서니까 조정도 받아야 되고 또 조정받을 만한 건덕지가 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나왔습니다. 나오고 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안 빠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는 이유가 뭐냐?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파는데 개인이 받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그
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받치고 있는 건데, 지금 고객 예탁금이 뭐 많을 때 130조까지 올라갔다가 뭐 110조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120조대네요. 이게 이제 3월 12일 기준입니다. 이 고객 예탁금이 여기 나타내는 게 한 3일 늦습니다. 왜 늦는지 모르겠는데 빨리빨리 알려주지 왜 맨날 늦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거는 알겠지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당일 고객 예탁금이 얼마인지 장 끝나면 알 겁니다. 다음날 시작하기 전에 알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고객 예탁금이 뭐 130조까지 갔다가 지금 120조입니다. 이 많은 고객 예탁금이 일단은 받치고 있다. 근데 신용융자도 많고 미수도 많은데 받치는 게 참 신기하다. 근데 회전율은 줄고 있고 예탁금은 여기서 횡보하니까 또 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2달 동안에 40조를 팔았죠. 더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새로운 자본이 안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이 자금만 가지고도 뭐 10,000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 금융기법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돈만 가지고는 못 올리는데 금융기법을 사용하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 돈이 외부로 나가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는지 우리나라 안에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금융 쪽으로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돈의 흐름 자체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현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미국 쪽으로 만약에 빠져나간다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 이 달러가 올라가겠죠. 달러가 올라가는 걸 보면은 외국으로 좀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구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돈보다 외국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달러를 살려는 세력이 강하니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뭐 하나 더 따진다면 4가지가 되는데, 자, 3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 그랬고, 또 하나가 뭐냐? 유가. 이 유가가 어찌 되느냐? 지금 유가가 여기에 정권회사에서 발표하는 이 수치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나오는 것과 다른 걸 갖다 내가 알았습니다. 몇 달 전에. 나는 이 정권사에서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나 이런 것도 다 내가 정권사에서 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했는데,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뭐 또 수출을 하는 동기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틀려가지고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 환율에 대한 언쟁이 있었는데,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내가 틀렸더라고요. 나는 정권회사의 이 환율을 가지고 움직임을 가지고 했는데,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그 환율은 이것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권에서는 뭘 가지고 이렇게 환율을 표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좀 정확한 게 은행과 거의 같은 게 네이버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환율이 이 정권사에서 제공하는 환율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쓰는 이 미래셋, 카이로스, 이 정권사, 미래셋 정권사만 이런가 했더니 다른 사람이 쓰는 정권사, 예를 들어서 대신정권이라든지 다른 정권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와 같은 수준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권사에서 제공하는 거 확실히 못 믿는다, 100%. 그리고 어느 유튜브들을 보면은 마감했을 때 3월 14일 날 마감했을 때 $100가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가 좀 많은 유튜브들은 함부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왜 엉터리를 얘기하게 되면은 구독자 떨어지 나가니까. 그럼 내처럼 이제 이 학고방 유튜버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내가 보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틀린 말도 할 수 있고 이 말 저 말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 큰 많은 구독자를 가진 사람들이 그 채널들이 옳은 말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책 잡힐 말을 잘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구독자 떨어지 나갈까봐 겁이 나서. 뭐, 내야 뭐 책 잡힐 말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중구난방도 있기는 있는데, 남들이 못 맞추는 걸 잘 맞추기도 하죠. 그래서. 자, $1가 지금 1,500불을 넘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들이 나오지요. 금융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 거의 1497원 50전이면 거의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곧 넘어갈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고 환율이 $1,500가 넘어가고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러다가 금리를 인하하느냐 올리느냐 뭐 이 중에서 지금 금리를 내려야 좀 더 활성화되는데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지요. 안 되다 보니까 요거도 문제가 되고 하나가 더 있는데 또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병원도 가고 뭐 이렇게 하나 해보는데 건망성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적어놓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영상을 찍을 때 불을 끄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뭐 적어놓은 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뭐 볼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 생각나면은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뭐 요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봐도 흐름 자체를 갖다가 일단 한 80, 90% 이상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찌 되느냐, $1가 어찌 되느냐, 이 두 가지. 그다가 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 동결을 한다, 이런 부분들. 이거는 뭐 석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나, 뭐 자주 안 나오니까. 호르무즈 봉쇄는 언제 어떻게 뭐 내일 당장, 오늘 당장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1도 당장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니까 바로 알 수 있는데, 금리는 뭐 몇 달에 한 번씩 움직이니까 정확히 알 수가 없지요. 그 금리 중에서도, 미국 기준금리, 연방준비제도이사에서 얘기하는 그 금리도 중요하고, 예전에는 런던 리버 금리가 중요했는데 요즘은 런던 리버 금리에 대해서는 뭐 거의 말이 없습니다. 뭐 대신에 뭐 LME 정도는 아직도 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일본의 금리도 요즘 상당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정도를 보면은 거의 한 뭐 95% 이상 흐름을 감지할 수가 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왜 생각이 안 날까? 다음에는 꼭 생각나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미국이 한 방 때리겠다고 세게 때리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방 때렸을 때 이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리고 계속 때리니까 뭐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이걸 올라가고 있다 해야 되나 내려가고 있다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일단 내렸다가 반등이 들어왔다가 다시 내렸다가 반등이 들어왔다가 다시 내리는 걸로 나는 보입니다. 내 눈에는. 왜? 5일선 밑으로 11선 밑으로 21선 밑으로 떨어졌다가 반등할 때 21선에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뭐 이게 며칠 선이야? 5일선을 뚫고 11선에 부딪혔다가 또 21선 밑으로 떨어졌다가 5일선 지지받았다가 다시 5일선 밑으로 떨어졌다가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여기 하락에 대한 반등으로 일단 보는 게 맞습니다. 반등 내지는 수렴 패턴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하락을 했다가 반등 수렴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거를 바닥으로 쌍바닥을 찍고 한번 쌍바닥 한번 찍었죠. 찍고 종가로 보면은 쌍바닥이 아닌데 저점으로 보면 쌍바닥 찍은 거 비슷합니다. 찍고 다시 뭐 트리플 바닥을 찍고 위로 갈지 아니면 이 저점을 깨고 밑으로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근데 개인의 힘이 워낙 세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죠. 내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왜? 코스피 200만 보내면. 근데 이 조정이 끝나면은 다음에 코스닥이 물론 이 코스피도 5천 여기서 올라가든 더 내려와가지고 4천 몇백에서 올라가든 내가 얘기한 1000에서 2000원 떨어진다 최소. 그러니까 6347인데 5347이면은 일단 1000원 떨어졌잖아요. 맞았잖아요. 그 다음 2000원 아직 모르겠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2000이 떨어지면 6347 요쯤 되겠네요. 요쯤이면 어디냐. 이게 보니까 대략 121선 같은데 121선에 지지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241선까지 떨어질 거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241선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와 이거는 상당히 센데. 근데 100% 안 떨어진다 장담은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이 트럼프의 능력이 워낙 출중하게 뛰어나니까 그 정도 사태까지 안 만들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또 능력을 벗어나서 일시적으로 찍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찍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확신은 할 수가 없다. 세상 일에 누가 확신을 하겠습니까? 확신은 절대 못합니다. 못하는데 가능성으로 볼 때 자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시작이 됐고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하나의 파동이 시작되는데 이 올라간 거에 통상적으로 절반 정도 내려오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서 절반 좀 내려오면 얼마다 하는 게 대충 나오잖아요. 그게 대략 한 2000 정도 떨어질 것이다 하고 봤고 많이 떨어지면은 여기에 1파 있지요. 1파를 갖다가 물 수도 있다. 근데 이게 3파의 끝이 아니면 3파의 끝이 아닌 게 확실하면은 요 3의 1파 요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까지 떨어지면은 누군가 핵을 쏜다는 얘기죠. 미국이 핵을 쏘면은 이래 또 안 떨어질 거고 이란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쪽에서 만약에 핵을 쏘면은 이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해서 요 월봉 그 5개월선 자 월봉의 5개월선이 이겁니다. 5개월선을 갖다가 뚫고 내려가는 그런 일은 일단은 벌어질 가능성이 적다 하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 될지는 모릅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저점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구나. 왜? 20주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럼 월봉에서는 뚫고 내려가는 겁니다. 가능성은 반반 또는 반이 안 되더라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게 이번 달이 되든 3월 달이 되든 4월 달이 되든 알 수가 없다. 다음에 일봉으로 보면은 20일선 뚫렸지요. 그 다음에 보리지밴드 하단까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5일선, 11선, 20일선 다 뚫렸으니까 그 다음이 방어되는 게 60일선이죠. 60일선 정도의 지지를 받는다면은 한 5천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야 잘 모르니까 추세를 가지고 보고 또 여러 가지 이 충격 파동에는 보조지표들이 잘 맞습니다. 조정 파동은 잘 안 맞는데 근데 지금은 충격 파동이 진행되는 와중에 조정 파동
이 조정 파동은 그나마 일반적인 얄궂은 파동들보다는 잘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무기들이 있죠. 보조지표들. 이거를 믿고 과감하게 거침없이 시장에 대응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전에는 결과가 안 좋았는데 뭔 말이냐. 이런 조정 파동일 때는 결과가 안 좋지요. 이런 조정 파동일 때는. 근데 이런 충격 파동, 강한 충격 파동일 때는 보조지표들이 잘 맞습니다. 대부분 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사용하고 있는 그 보조지표를 충분히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황을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가 잘 쓰는 보조지표, 잘 들어맞는다 생각하는 보조지표, 그거를 믿고 이 시장에 대응을 하시라. 그러면 손실은 적게 나고 수익은 많이 날 것이다. 끝.